대선을 2주 앞두고 주요 경합지들을 중심으로 양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 국경지대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5일 만에 70원 급등하는 등 2달 반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조지아주의 페리 선착장이 무너지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 부에나파크 소스몰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주요 경합지를 중심으로 유력 인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는 단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최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연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연단에 올라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제는 깜짝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경합주 유권자들 중 매일 추첨을 통해 $1,000,000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금품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흐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Petition says that you support the First and Second Amendments of the Constitution, and Musk is casting it as a very common sense thing that people should very easily be able to agree to. The hinge point, the requirement, is that you be registered to vote in one of the battleground states. 오늘 오전 필라델피아 인근 말번시의 타운홀 연단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함께 자리한 인물은 리즈 체니 전 와이오밍주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딕 체니 부통령의 딸이자 평생을 공화당원으로 살아온 체니 전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 유세에 나선 것입니다. I'm a conservative, and I know that the most conservative of all conservative principles is being faithful to the Constitution. And Donald Trump, who it's not just us predicting how he will act. We watched what he did after the last election. We watched what he did on January 6th.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 주요 승부처인 조지아주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유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난주 러닝메이트인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펼쳤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다양한 모금 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도 지원 요청이 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주요 경합주 여론이 초박빙 접전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당내 경선에서 10% 후반대를 기록했던 헤일리 대사의 지원이 온건 보수와 중도층 표심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일러 스위프트와 스티비 원더 등은 해리스 부통령을, 카니에 웨스트나 마이크 타이슨 등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각양각색의 유력 인사들이 이번 대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강력히 재선을 희망했다 결국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작 해리스 지원 유세에서 열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고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선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선거는 물론 임기까지 대통령 직무에만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남부 국경지대로 향하는 이민자들의 행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미 대선을 전후로 미 국경보호국 등에서 이민자 관련 사전 인터뷰 예약 과정의 변화를 우려해 미국 남부 국경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 당국과 협의해 멕시코시티와 일부 북부 국경지대에 제한된 미 국경보호국 등록 가능 지역을 늘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 언론은 최근 몇 주간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지대에 강을 건너다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과 그의 딸이 리오그란데 강물에 휩쓸려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이민당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 적발 건수가 지난 2월 이후 매달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8월 한 달 5만 8천여 명으로 전달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규모로 무리지어 이동하는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은 미 남부 국경지대를 목표로 멕시코에서 도보로 이동 중으로 2천여 명에 달한다고 오늘 멕시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일 만에 70원 급등하는 등 약 2달 반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상승한 1,375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8일 1,377원 이후 가장 높은 기록으로 약 보름 만에 70원 이상 급등하며 1,4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 경기는 견조한 반면 유럽, 중국 등은 경기 둔화를 보이고 있어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미 대선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것도 환율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페리 선착장이 무너지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토요일 조지아주 사펠로 섬에서 흑인노예 후손 커뮤니티의 가을 축제 중 20여 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리 선착장 붕괴 당시 사펠로 섬에는 아프리카와 미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를 관람하기 위해 약 7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맥킨토시 당국은 선착장 붕괴로 7명이 숨졌고 사망한 90대 여성 1명과 70대 6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물에 빠진 2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물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물에 빠지자 목사가 물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다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병원 치료 중으로 해안 경비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음파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선착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도록 현장 통제가 되지 않아 사고가 촉발됐다며 행사 주최 측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민간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P통신은 어젯밤 8시쯤 휴스턴 동부의 세컨드워드에서 헬기가 송신탑을 들이받고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숨졌고 사고 충격으로 송신탑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휴스턴 경찰은 사고 원인과 사망자 신원을 조사 중으로 헬기 사고 관련 정보가 있는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추락으로 인근 지역에 불이 났지만 주택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한복의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어제 부에나팍 소스몰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에 맞춘 춤사위가 무대 위를 가득 채웁니다. 색동적 어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화사한 한복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제2회 한복의 날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현지인들의 발걸음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We just named this area Koreatown last October, and we celebrate so much of Korean culture right here at the source. Great restaurants, all kinds of activities. It's a perfect place to celebrate this event. 이 기회를 통해서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 모두가 협력하고 또 서로 컬처를 알아가고 저희 K-패션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시간여 동안 이어진 전통 공연 한복 패션쇼는 이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담아가는 현지인들의 모습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Hanbok is very beautiful. We were looking at the gowns that we're going through, and we saw a lot of florals and like the nice hairstyles. Oh my gosh, like it's amazing. It's so beautiful seeing the other cultures and like how they dress and perform. I haven't seen it before. 제2회 한복의 날 기념식에서 펼쳐진 한복 패션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모델협회가 주도했습니다. 저희의 컬처를 주류 사이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벌써 민간 외교관으로 미국 국무성에 작년에 4월 28일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최초로 K-드라마를 연출한 종유석 감독은 이날 무대에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젊은 제너레이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고 그런 어떤 프라우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한반도, 무궁화는 더 이상 미국인들에게 낯선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켜나가려는 미주 한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LA 다저스와 아메리칸 리그 뉴욕 양키스가 43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LA 다저스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해 통산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뉴욕 양키스로 다저스와 양키스가 맞붙는 월드시리즈는 1981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두 팀은 지금까지 모두 11번 월드시리즈에서 맞붙어 양키스가 8승 3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결인 1981년 다저스가 4승 2패로 양키스를 제압한 바 있습니다. 서부와 동부를 대표하는 다저스와 양키스가 25일 오후 5시 월드시리즈에서 맞붙으면서 팬들의 응원 열기는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활동해온 한인 변호사가 청소년 성착취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변호사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14세 소녀에게 성적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인 밀회를 요구한 혐의로 1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연방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서동현이라는 이름의 47세 변호사는 지난 2022년 4월 14세 메건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잠복 경관에게 온라인상에서 외설적인 농담을 하고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밀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이슨 서라는 영문 이름으로 활동한 서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건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고 우리가 같이 포르노를 촬영하면 재밌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가 구체적으로 메트로 노스 열차를 탑승하고 커네티컷까지 간 뒤 차량을 렌트해 14세 메건을 집에서 직접 픽업할 거라 했고 밀회를 즐긴 후 스탠포드에 위치한 집까지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메건으로 가장한 잠복 경찰은 서 씨에게 콘돔과 막대 사탕 그리고 마리화나를 가져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서 씨는 지난 2022년 5월 27일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은 메건의 집 주소로 직접 찾아왔으며 이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체포했고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 18일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바인 주택가에서 성매매 장소를 차리고 운영하던 아시아계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어바인 지역 한 주택에서 영업 중이던 성매매 업소를 적발해 2명의 남성을 성매매 알선과 인신매매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성매매 업소에서 발견된 20, 30대 여성 3명을 구출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여 성매매 사실을 확인한 후 30대와 50대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사 당시 이들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주택 주소를 포함해 연락처가 적힌 전단지를 인근 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뿌리며 홍보했고 성매매가 의심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파트너들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21일 저녁 연설에서 서방을 향해 파트너들의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로 하며 서방의 대응책을 거듭 촉구하는 겁니다. 특히 파병 북한군이 배치될 것으로 관측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전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접경인 러시아 쿠르스크주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급습한 후 2달 넘게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 작전이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전쟁은 시작한 영토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에 대해 공식 확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의 전쟁 참전이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며 앞으로 며칠 내로 미국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탄약과 군사 장비 등을 포함해 5,5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 must continue to squarely face the specter of an aggressive Russia, backed by other autocr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앞서 러시아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 보도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한국재외동포청은 한국 국민의 해외 이주를 돕고 이주할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통합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청에 따르면 미국 이민 등 해외 이주 알선업을 하려면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 명단은 홈페이지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란에 공개합니다.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해외 이주 피해 신고 창구에서는 속임수 등으로 해외 이주자를 모집, 알선한 업체, 이주 대상국 법령 위반 등 업체, 과장 광고, 거짓 정보 제공과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관련 피해 사항을 접수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바 전체에 전기가 끊겨 국가 전력망 붕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길가에 보이는 건 자동차 불빛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1,000만 명이 사는 국가 대부분 지역에 전기가 끊긴 쿠바는 암흑의 섬으로 변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 우리 교민이 살고 있는 도심의 창밖 풍경은 어둠뿐입니다. 식료품이 부족한 데다 수돗물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이제 거의 끝나가서 음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저는 또 가스도 방금 끊겼어요. 저희 한인들도 물이 없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탱크가 다 끝나가니까. 잦은 정전을 겪어오던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전기를 아껴 쓰라는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언제 전기가 들어올 거란 기약도 없이 수백만 명이 휴대전화 불빛과 촛불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낡았고 연료는 부족한 가운데 쿠바 외무장관은 미국 탓에 물품 공급이 끊겨 정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오스카까지 쿠바에 상륙해 정전 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바는 북한,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로 각종 무역 제재 등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